토트넘의 이번 패배는 축구의 무자비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3실점이라는 대패는 마치 겨울바다의 거친 파도처럼 토트넘의 기세를 쓰나미처럼 삼켜버렸죠. 예상과 다르게 4실점이 아닌 3실점이었지만 두 차례의 페널티킥은 마치 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브라이튼, 이 작은 항구 도시는 이번 경기에서 거대한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토트넘에게 있어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는 도전이었습니다. 로메로의 부재는 팀에 큰 공백을 남겼고, 이는 마치 한 척의 배가 폭풍 속에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배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축구는 단순한 기술과 전략의 게임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적응력과 회복력의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약점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에서 선제 공격의 전략은 마치 폭풍전야의 침묵처럼 고요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독 옌지의 선택, 특히 스킵과 베르의 선발 출전은 전략적인 시도였지만 브라이튼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브라이튼의 공격에 의해 혼란스러워하며 두 차례나 실점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첫 몇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경기의 초반은 마치 전쟁의 서막과 같아서 이때의 기세가 전체 경기의 분위기를 결정짓곤 합니다. 토트넘의 골키퍼 비커리우의 슈퍼 세이브도 팀의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전반 11분에 이른 실점은 토트넘 선수들의 정신적,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브라이튼의 공격이 기습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이 경기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와 같이 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날은 브라이튼의 견고한 수비와 팀 전체의 조직력 부족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는 마치 깊은 안개 속을 항해하는 선박과 같았습니다. 특히 브라이튼의 첫 번째 골 장면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대응은 마치 구경꾼처럼 보였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동료들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전부였고, 이는 팀 전체의 의사소통 부족과 조직력 결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브라이튼의 페드로가 횡으로 20m를 돌파하며 우드에게 기회를 제공한 그 장면은 토트넘의 수비진이 경험 부족과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초보 항해사가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토트넘의 수비진은 전진과 후진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토트넘의 패스 불안정성은 더욱 두드러졌고, 이는 에버튼전의 후반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브라이튼의 견고한 수비 벽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첫 실점의 충격으로 인해 팀 전체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이는 마치 처음으로 폭풍의 중심에 놓인 선박처럼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골키퍼 비그 마리오가 선방으로 몇 차례 위기를 모면했지만 브라이튼의 코너킥 상황에서 발생한 혼전 상태는 토트넘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있어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개별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조직력, 의사소통,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 간의 경기에서 발생한 클램스키의 행동은 축구 경기의 열기와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순간은 축구 경기가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감정의 격돌과 열정의 경연장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클램스키의 논란이 된 행동은 현대 축구의 엄격한 규칙과 감시 체계 하에서 발생한 일로 그가 저지른 실수는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토트넘에게 있어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두 골을 실점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팀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토트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 즉 전반 20분 만에 0-2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은 이 경기에서 매우 강력한 충돌과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주심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경기를 펼친 브라이튼은 토트넘을 위협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면서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전술적 접근과 선수들의 심리적 상태가 브라이튼의 강력한 스타일 앞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후반전에 접어들어 토트넘이 변화를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앤지는 전략적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선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은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손흥민에게 집중적으로 수비수를 배치하여 그를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토트넘의 공격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이 조금은 정비된 모습을 보였지만 급한 마음에 자주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브라이튼은 후반전에도 강력한 모습을 이어가며 3분 만에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은 마치 무회전 중거리 슛과 같은 강력함으로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토트넘은 러셀스키의 페널티킥 허용으로 인해 영사라는 참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때때로 겪게 되는 무기력감과 패배의 아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패배는 팀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패배는 토트넘에게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팀의 전략적 유연성,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경기에서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실패는 때로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으며 토트넘은 이를 통해 더 단단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시즌 강팀들이 고전하는 경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토트넘도 예외는 아니며 부상자의 부재는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 속에서도 토트넘이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추격골을 도운 장면은 팀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인 선수 벨리즈에게 기회를 준 것은 손흥민의 팀워크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벨리즈의 리그 데뷔골은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어진 데이비스의 골로 2점 차까지 따라붙는 듯했지만 더 이상의 득점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비참함보다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팀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슨, 반덥, 로메로 등의 부재는 팀에 큰 공백을 남겼고 이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반의 토트넘의 노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90분 내내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정신력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애슐리, 필립스와 같은 선수들의 출전 여부는 감독의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수비와 미드필더 조합이 최상의 조합이 아니라면 새로운 전략과 접근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패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상자의 부재, 팀의 조직력 문제, 그리고 전략적인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강화한다면 앞으로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선수들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페널티킥 2개를 내준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고 이는 경기 내내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90분 동안의 일관된 노력과 집중은 축구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LNG 감독과 함께 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트넘의 당면 목표는 2월까지 상위권 팀들과 승점 차이를 크게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와 아스널 등 다른 팀들도 약점을 보이고 있어 후반기 경기들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의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홈에서의 팬들의 응원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본머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행운이 동반되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경기를 통해 토트넘은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선수들의 부상에서 회복하고 경험이 적은 선수들의 성장을 통해 더 강한 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팀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이 겪고 있는 부상의 난과 경기에서의 일련의 실수들은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팀의 근본적인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팀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토트넘의 감독과 선수들은 이번 시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 등이 그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팀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팀의 주요 공격수이자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내외적인 활약은 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동료 선수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의 경험과 능력은 팀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트넘 팬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홈 경기에서의 열렬한 응원과 지원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팀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러한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팀은 부상에서 회복하고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성장하며 전술적인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토트넘을 더욱 강력한 팀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은 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는 토트넘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의 다음 경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행보를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